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신화를 쓴 인물, 바로 당구 여왕 스롱 피아비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연봉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숫자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억대 연봉, 화려한 우승 기록, 메이저 대회 석권. 언론은 이런 수치들을 앞세우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치를 만들어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스롱 피아비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나 트로피 몇 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가난, 이주, 외로움, 발견, 훈련, 사랑, 부, 사명, 정체성, 그리고 유산이라는 10가지 키워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여정은 단지 스포츠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플랫폼이 되고 사회적 자산으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하루 일당 500원을 벌던 소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당구 챔피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녀의 성공이 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감자밭에서 태어나 하루 종일 땅을 파야 했던 어린 시절. 그녀의 훈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노동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근성. 바로 그것이 훗날 당구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은 공부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은 잔인할 만큼 좁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28살이나 연상인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탈출처럼 보였겠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자 운명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평생 땅만 파고 살다가 끝나게 될 거다. 한국으로 가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했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고 삶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을 깨운 건 남편과의 우연한 산책이었습니다. 2011년 남편 김만식 씨의 제안으로 처음 방문한 당구장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큐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공의 위치와 각도를 읽는 눈, 본능적으로 경로를 따라가는 손,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재능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즉시 그녀에게 3만원짜리 큐를 사주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던 한국에서 그녀는 당구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수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당구는 그녀의 첫 번째 언어가 되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짧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천재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치열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때로는 12시간씩 당구대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술 하나를 익히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며 손끝의 감각을 과학처럼 체계화했습니다. 단순히 감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고통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근육통 때문에 수저조차 들 수 없던 날들,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 그럼에도 그녀를 붙잡은 건 책상 위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한 줄의 문장.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그녀의 훈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억대 연봉의 진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스롱피아비가 진정한 선수로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상금과 연봉이라는 숫자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구로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연봉이 공개된 순간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입 구조는 단순히 상금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수로서의 성과, 브랜드로서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먼저 상금. 그녀는 LPBA 투어에서 김가영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상금 3억 원을 돌파한 선수입니다. 단일 대회에서만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손에 쥔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3번 이상 우승을 거듭하며 당구계에 확실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그 성적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희생이 쌓아 올린 성취의 결정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팀리그 연봉입니다. 그녀는 블루원 리조트 같은 최상위권 팀에 소속되어 대기업 부장급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LPBA 여자 선수 중에서도 최상위 대우였습니다. 당구계에서 연봉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에도 스롱피아비는 단순한 개인 선수를 넘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평가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스폰서십입니다. 큐브랜드, 금융기업, 리조트, 심지어 해외 현지 은행까지 그녀의 이름을 내걸고 움직이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선수 그 이상,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LPBA 리그를 해외에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 그리고 다문화 성공 모델로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의 연봉은 단지 실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실력을 통해 만들어낸 삶의 이야기 때문일까요? 스롱피아비의 연봉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평균값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전한 가치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그녀의 수입이 단지 본인의 통장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금과 연봉, 스폰서 수익은 부모님의 치료비로,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비로,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흘러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녀는 번 돈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이야기는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과 사회로 귀결됩니다. 그녀의 억대 연봉은 화려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가치의 총합이었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단순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삶의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녀가 국적을 바꾸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나라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 과정. 스롱피아비는 왜 캄보디아 국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안에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스롱피아비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했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며 팬들에게는 이미오리 선수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캄보디아 국기를 달고 아이들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그녀의 정체성과 사명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타에게 국적은 단순한 여권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그녀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때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당구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가 직접 움직였고, 당구라는 종목이 국가 스포츠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국가의 체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의미 또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스롱피아비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 모델로 꼽히며 여성가족부 다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나라 캄보디아의 국기, 다른 하나는 지금 살아가는 터전 한국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두 나라 모두의 자랑이며 두 나라 모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는 선택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두 나라 모두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한국과 캄보디아 두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친 진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적은 태어난 곳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할까요?
스롱피아비는 태어난 땅의 국기를 지키면서도 살아가는 터전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스포츠 스타이자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한 나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가족의 이름과도 연결됩니다. 그녀의 성공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단 2주 만에 1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재회였고, 동시에 그녀가 성공을 통해 이루어낸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는 진단조차 힘들었던 부모님의 병을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에 결석이 있었고, 아버지는 심장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부모님의 건강을 되찾아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의사의 꿈을 꿨던 소녀는 결국 당구로 번 돈으로 부모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 돈으로 부모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당구로 얻은 트로피보다 부모님 앞에서 올린 합장의 순간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난 때문에 가족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공이 가족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족을 넘어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스롱피아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사회로 돌려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에서 소외되어 꿈을 접어야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바로 피아비앙캄 사랑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금과 후원금을 모아 직접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피아비 학교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그녀가 남긴 또 하나의 트로피였습니다. 트로피는 먼지 쌓여 장식장에 남지만 학교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협력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고 IT 기업과 함께 고향 마을에 컴퓨터를 보냈습니다. 학용품과 위생용품, 장학금까지 이어진 지원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2024년 아산 CSR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스포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사회공헌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승 트로피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트로피를 얻은 후 세상에 남긴 흔적일까요? 스롱피아비의 유산은 당구대 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가 바꾸어낸 사람들의 삶, 그녀로 인해 시작된 희망, 그리고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일까요? 스롱피아비는 자신의 인생 전체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연봉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 놀라움은 경외로 바뀝니다. 억대 연봉은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구 큐 하나로 자신을 세상에 증명했고 이제는 그 큐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전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구대 위에서 싸우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며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생생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단순히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한 사회의 상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두 나라의 다리를 놓는 존재로 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희망,
성공한 이민 여성의 대표적 모델로 불리며 캄보디아에서는 국가 스포츠 시스템을 바꾼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고 억대 연봉과 트로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당구를 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견디는 오늘이 과연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자신이 얻은 성취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그녀의 모든 행보를 관통하는 신념입니다. 스롱 피아비는 여전히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기본적인 스트로크부터 시작해 공의 회전과 각도를 1mm 단위로 조절하며 반복합니다. 한때는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 스스로는 말합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연습벌레일 뿐이에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매일같이 반복된 고통과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반복 속에서 붙잡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실수는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분석해 수정하며 끊임없이 개선하는 루프. 그녀의 방식은 스포츠를 넘어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은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남는다는 믿음. 그것이 그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삶에도 그런 루틴이 있습니까? 매일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훈련 말입니다. 스롱 피아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견디고 있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과연 누구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녀가 보여주는 길은 단순히 당구 선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근성, 가족과 사회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나누는 삶.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몸소 보여주며 오늘도 당구대 위에서 묵묵히 큐를 들고 있습니다.